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 새로운 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책은 바로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읽어 나갈 거고요. 오늘은 똑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에 대한 생각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워드 막스가 그동안 투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 고객들한테 메모를 보냈는데 메일로 그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먼저 하워드 막스 작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투자자이자 작가입니다.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공동 회장으로 2022년 순자산 22억 달러로 포브스 억만장자 목록에서 1365위를 차지했습니다. 출생은 1946년 4월 23일로 78세이시고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력으로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을 1967년에 재무전공 경제학 학위를 받았고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와 마케팅으로 MBA 졸업을 했습니다. CFA 정회원이십니다. 경력으로 1969년부터 1985년까지 16년 동안 시티그룹에서 주식 리서치 애널리스트, 고수익 채권 담당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TCW그룹의 부실채권, 고수익채권 및 전환사채 투자 총괄을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과 오크트리 캐피털을 설립하고 상품 및 투자 기회를 고객과 소통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메모 형식으로 고객들에게 보내는 날카로운 논평과 입증된 철학으로 가득한 편지의 지혜를 집약한 20가지 투자 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워드 막스 작가께서 공동 설립한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있는데요. 다음에 이 매니지먼트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책과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헤지펀드로 2012년도에 나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대상은 부실채권입니다. 그 관리자산이라고 지표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총 운영하고 있는 금액으로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193빌리언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258조에 이르는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회사의 투자 철학이 6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1995년 설립한 이래로 계속 지키고 있는 원칙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걸 읽기 전에 이제 이 책을 읽고 정리할 때는 좀 내용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이 투자 철학을 좀 보고 나니까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험 통제의 최우선성입니다. 회사가 투자를 할 때 손실 예방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일관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것은 이제 높은 타율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이제 홈런을 치고 손실을 많이 보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 비효율성의 중요성인데요.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기술과 노력을 들여서 더 우수한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시장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회사가 투자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전문화의 이점으로 단일 투자 전문 분야를 실행하고 고객이 만약에 다양한 투자를 원한다고 하면 단일 투자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구성함으로써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시경제 예측은 투자에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장 타이밍의 부인으로 예측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해보고 다음은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서문, 투자에도 철학이 필요하다부터 시작해서 총 20가지의 투자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1장 심층적으로 생각하라부터 6장 리스크를 인식하라까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할 내용은 1번 심층적으로 생각하라,
2번 시장의 효율성을 이해하라. 3. 가치란 무엇인가? 4.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라. 5. 리스크란 무엇인가? 6. 리스크를 인식하라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작가가 얘기하기로는 이 책 전체를 구성할 때 투자 행위가 발생하는 시장 환경, 투자자, 투자 성공이나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고 마지막 장에서 서로 다른 개념을 취합해서 하나로 요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문입니다. 투자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작가가 이제 원칙을 하나씩 얘기하는데요. A가 중요한데요. B가 제일 중요한데요. 라고 해서 이 책의 20가지 원칙 하나하나가 모여서 성공적인 투자의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목표는 독자가 전에는 생각해 본 적 없는 투자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과 사고방식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고 저자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더없이 기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방법보다는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제한하는 방법을 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먼저 철학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오랜 시간 축적된 사고의 총체이고 삶의 교훈을 통한 배움이 유용한 철학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와튼스쿨 학부 과정에서 질적 분석,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양적 분석을 배웠던 것이 본인의 투자 경력에 큰 도움이 되었고 내 방식으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좋아해서 통합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험이란 당신이 원했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며 값진 교훈은 불황에서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자가 1970년대부터 투자직으로 일하면서 얻었던 경험이 투자 철학 형성에 특히 주요했다고 합니다. 1973년에 1차 석유 파동, 스태그플레이션을 통해 고물가 상승이 있는데 실직과 경기 유퇴가 동시에 일어났던 경험, 니프티 50이라고 미국의 최우량 기업 50개 종목을 투자했을 때 폭락했던 경험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고요. 또 1987년 블랙 먼데이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22.6%가 폭락했던 일, 1994년 금리 폭등으로 채권 가격이 폭락했던 사건,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1998년에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파산, 2000년에서 2001년 테크주의 거품 붕괴, 2007년에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경험한 것들이 본인의 투자 철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투자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하워드 막스가 경험했던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투자 경험에 대한 철학을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본인은 이제 1970년대부터 투자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 1차 석유 파동이나 스태그플레이션 등 다양한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 1980년 이후에 1990년대에 시작한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 주가 하락이 5%를 초과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어려웠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에서 저자가 투자 철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근로는 찰리 앨리스의 패자의 게임에 관련한 기사,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금융도치의 짧은 역사,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마라는 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경험으로서 존 갤브레이스의 인간의 약점에 대한 경험, 워렌 버핏의 인내와 역발상, 찰리 먼거의 합당한 기대의 중요성, 브루스 뉴버그의 잠재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결과, 마이클 밀켄의 의식적인 리스크 감수, 리케인의 저평가된 투자 기회 등을 가지고 본인의 투자 철학을 형성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정리한 서문이고요. 똑사님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투자 철학을 세워야겠다. 나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지 내 방식대로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투자 철학이 없으면, 이 사람 말에 도 흔들리고, 또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 철학을 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경험한 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험 플러스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 나가면서 올바른 투자 철학을 정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나한테 맞는 나의 투자 철학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원칙 1번, 심층적으로 생각하라입니다. 그 책을 시작할 때 작은 글씨로 중요한 문구를 적어주시는데요. 그거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특성 중 하나는 누구나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 투자자들도 최소한의 노력과 실력으로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려면 많은 실전 경험과 예지를 갖춰야 한다. 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늘 적용 가능한 규칙은 없고 환경은 통제 불가능하고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괜찮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실전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하워드 막스가 메모로 보냈던 부분에서 경제학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과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대조군 실험이 가능해야 되고 확신해가지고 과거의 실험 결과를 반복할 수 있어야 하며 실험의 인과관계를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제학은 과학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를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결과가 이제 다른 사람의 심리와 그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제학은 과학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는 시장이나 다른 투자자들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며 운이나 탁월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강조하는 것은 통찰력 있는 사고인데요. 하워드 막스식으로 말해서 2차적 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표를 제시해서 설명하시는데요. 투자의 목적은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고 다른 투자자들보다 한 발 앞선 사고, 더 효과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결과가 좋을 때는 1차적 사고, 관행적인 사고를 했을 때도 평균 정도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2차적 사고를 했을 경우에는 평균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결과가 나쁠 때는 1차적 사고를 했을 때는 평균 정도의 나쁜 성과를 보지만 2차적 사고는 평균 이하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는 남다른 분석력과 통찰력, 예지력을 발휘해야 한다. 남과 다르다는 점 때문에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라고 하면서 보통 1차적 사고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좋은 회사니까 주식을 사자. 2차적 사고는 좋은 회사긴 하지만 모두가 이 회사를 과대평가하고 있어. 그 바람에 주식이 고평가돼서 비싸군. 팔자. 라고 일반적인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 번 더 생각해서 한 발 앞선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 똑서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자 저에게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나는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들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긴 하죠. 성공적인 투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투자를 해오면서 느끼는 건 이게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거를 넘으려고 너무 애쓸수록 점점 이 투자가 너무 어려워진다. 너무 또 어려우면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좀 상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일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야 내가 평균 시장 수익률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장이었습니다. 예,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많이 얻으려면 여기에서도 말했듯이 노력과 실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냥 보통 사람이 투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이런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2번, 시장의 효율성을 이해하라. 여기에서는 저자가 다녔던 1960년대 시카고 학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학파는 위험 회피, 위험 요소로서의 변동성, 위험 조정 수익,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알파라고 부르는 펀드 매니저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익을 올렸을 때 이를 표현한 수치, 베타라고 하는 개별 주식이나 포트폴리오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지표, 랜덤워크 가설, 시장과 주가는 과거나 패턴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가설, 그리고 효율적 시장 가설 등이 이론이 시작되었고 이제 활발하게 연구되던 곳이었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며 시장은 새로운 정보에 즉각 반응한다고 보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면 자산은 다른 자산과 비교하여 적정한 위험 조정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에 팔린다. 위험한 자산일수록 매수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높은 수익을 제시해야 한다. 시장이 가격을 정해 그 가격이 통용되면 공짜 점심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즉, 리스크가 증가하지 않으면 수익도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의 중요한 주장이며 가설이고, 여기서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보다는 시장에 많은 참여자가 있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있으면 빠르고 신속하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초과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효율적이기만 하다면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기로는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이론에는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실수를 종종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2차적 사고를 통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일부 자산군에서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매우 잘 작동을 하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비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이 종종 잘못 책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효율적 시장 가설의 가정 중에 부족한 것은 객관성이다. 객관성은 이제 사람들은 탐욕과 공포, 시기, 그 밖에 다른 감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제라도 커다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비효율적 시장이 나타나고 초과 수익의 기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객관성 부분에서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 올랐을 때는 사기가 어렵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두려움에 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 시장은 잘못된 평가와 정보 접근 차이에서 발생하며 지속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얘기하는 것이 효율적 시장과 비효율적 시장에 대한 거대 담론에서 어떤 시장도 완벽하게 두 가지 중 하나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아니고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제공하는 기회에 감사하고 시장 효율성 개념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효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상승 종목을 찾느라 노력하는 것은 대체로 시간 낭비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의 투자 경력에서의 전환점은 시장 효율성 개념에도 일리가 있으므로 비교적 비효율적인 시장에서도 노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류 시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류 시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부실 채권 위주를 투자하는 회사인데요. 남들이 위험하다고 투자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기회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이론이 가진 한계도 이해하면서 효율적 시장과 비효율적 시장에서 기회를 얻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똑사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도 이거를 두 가지를 접목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시장 가설에 따라서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미국 S&P 500이나 이런 시장 인덱스 그를 그냥 다 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시장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에 따라서 등락폭이 있고 그래서 그때 완전히 떨어졌을 때 엄청 공포에 쩔어 있을 때, 그때 S&P 500이나 이런 시장 지수를 사면은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내가 또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역시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서 계속 나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산관리 북클럽 멤버를 모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북클럽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여 더 자유롭게 세상을 살고 싶은 분들을 모집하며 2명의 리더가 온라인 독서 모임과 서울 지역 부동산 임장을 담당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테크 책을 읽고 경제 마인드와 지식을 쌓고 싶은 분, 부동산 임장을 통한 경험을 쌓고 싶은 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3달에 걸쳐서 세 가지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3가지 책은 오늘 읽을 투자에 대한 생각, 세이노의 가르침, 부의 인문학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